지금부터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농구술 시험 수학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교육걱정음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회견문 낭독이 있은 후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구호를 외친 후에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견문 낭독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최수일 센터장님과 그리고 김상우 연구원,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께서 차례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단체 출범 이후에 대학 입시에서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 특히 대학 교재에서 숫자만 바꿔서 출제되는 풍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유발하고 또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수험생들이 해야 하는 등 학습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12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들의 농구술 시험 문제를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선발 과정에서 대학 교재의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켰고 또 대학의 출제 관행도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5학년도부터는 대학별 고사에서 단 한 문제도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학별 고사 문제를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준수와 관련된 판정 기준이 관대하고 대학별 고사 문제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 제재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의대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 문제의 난도가 지나치게 어려워서 학교 교육 과정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별 고사 분석에는 기존 서울소재대학의 농구술 시험뿐만 아니라 의대의 농구술 시험 문제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사교육 걱정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최수일 센터장입니다. 전체 분석 대학은 서울 소재 주요 14개 대학, 그리고 전국 소재 7개 의과대학, 그리고 1개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등 총 22개 대학입니다. 분석 대상 문제는 올해 3월 말에 각 대학이 공개한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내의 논구술 시험 수학 문제이며 분석 대상 문항 수는 총 232개 문항입니다.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내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 내용, 제시문 내용, 출제 근거, 예시 답안 등 문항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각 문항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작업에는 현직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대학별로 교차 분석을 한 뒤 3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전체 분석 대상 대학 목록과 전형 유형은 3쪽의 표 1과 같습니다. 표 1을 보시면 시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면접 구술 시험으로 고려대와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 등 3개 대학입니다. 면접 구술 시험은 주로 일반 전형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를 비롯한 나머지 19개 대학은 모두 논술 시험으로 전형 유형은 모두 논술 전형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그 증거로 삼았으며 두 가지 기준으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대학 교재 내용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판단 기준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사쪽을 보시면 2021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수학 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상에 포함된 22개 대학 중 12개 대학 54.5%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문항을 출제한 12개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인하대 의대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숙명여대가 50.0%로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총 6문항 중 3문항이 위반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세대는 12문항 중 4문항을 위반하여 그 비율은 33.3%이고요. 서강대는 16문항 중 5문항을 위반하여 그 비율은 31.3%였습니다. 반면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등 10개 대학은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수학 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상에 포함된 22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문항을 출제한 12개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인하대 의대였습니다. 서울 소재 14개 대학의 자연계 논구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된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로 8개 대학이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총 163개의 수학 문제를 출제했으며 이 중 22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개 의과대학 중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인하대 등 4곳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총 60개의 수학 문제를 출제했으며 이 중 6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살펴본 결과 12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대학 교재의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9개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등입니다. 대학과정 출제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판정된 22개 중 18개로 64.3%에 해당합니다. 문항 분석 기준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은 28개 중 10개였으며 해당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숙명여대, 중앙대, 부산대, 울산대, 인하대로 총 5곳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수의 대학은 대학 교재에서 문제를 출제하던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수험생 부담은 물론이고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분석 사실을 바탕으로 한 4가지의 정책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대학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학년도에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였으나 법에서 명시한 바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와 달리 모집 학과, 계열의 3에서 5% 범위 내라는 솜방망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진다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인원 축소라는 기준을 적용해 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고교 대학 간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약 60개의 대학에 500에서 700억 원의 가량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 대부분이 이 사업에 지원 및 선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평가 지표에 대학별 고사 교육과정 준수 여부도 반영되어 있지만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됩니다. 1차 위반에는 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에는 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3차 위반 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번 위반할 때까지는 지원 사업비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회 연속 위반 시 지원 사업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실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대학별 고사의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대학별 고사의 주된 심의 대상인 수학, 과학 전문가의 비중을 전체 위원회 2분의 1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현재 위원 구성으로는 전문가 비율이 너무 낮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역할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이 각급 학교와 시험과 상급 학교 입시가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이 중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가장 큰 과목이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위원 구성에 두 과목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수학, 과학 교육과정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원이 이미 내린 판정에 가부만 결정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시도교육청,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학별 고사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등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대학별 고사의 수준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또한 대학별 고사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시민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인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자료가 유일무이합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에서는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마련하고 이들의 문제 제기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내용과 병합해서 심의하고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대책을 비롯해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2022학년도 대학별 고사부터는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가 대입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6월 7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 없으면 끝으로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는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대학 엄정히 처벌하라라고 하면 처벌하라를 후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대학 엄정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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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대학 엄정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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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